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과학 수능특강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스템을 바꿔서 태블릿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냥 해설을 하기로 했어요. 주요 문항을 해설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점점 욕심이 많아져서 결국에 몇 문제 빼고 다 해설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전 문제 해설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문제 해설을 하기로 하고, 또한 수능 특강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앞에서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특강 2강 2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이동의 원동력,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나 판의 구조,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여기 멘틀 대류와 판의 이동에서 판에서 만들어진 물리적인 힘, 오, 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판은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물리적인 힘 위에서 이동하는데 다른 힘이 있다. 첫 번째,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두 번째, 중력에 의해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따라서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겠죠. 첫 번째 힘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즉, 섭입하는 판, 이 판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중력에 의해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보시면 해령이 여기 위치합니다. 근데 이 해령에서 양쪽으로 판을 밀어내는 힘, 이것은 바로 중력에 의해 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힘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에 비해 판의 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 하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냐,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강하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선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이랑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섭입형 수렴형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 정말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풀름 구조론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 추가된 내용이죠. 저번 교육과정까지 10점이라는 건 배웠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보면 10점 문제 많이 나올 거고, 10점에서 특히 여기 보시면 하와이 열도, 판의 이동 방향, 이런 문제는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과 풀름 구조론을 연결시킨 것은 이번 교육과정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풀름 구조론을 여기서 처음 배우니까. 이 풀름 구조론이 왜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10점에서의 화산활동과 같이 판 내부에 일어나는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났다. 따라서 이 풀름 구조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풀름 구조론에서 우리가 또 문제로 추가적으로 좀 어렵게 나온다 생각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그 교과서에 따라 지진파 토모그래피, 지진파 두께를 조금 줄여볼게요.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나온 교과서가 있을 겁니다. 문제집에서도 나올 거예요.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곳은 온도가 낮은 곳이며 느린 곳은 온도가 높은 곳이다. 이 내용을 통해서 자료 해석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료 해석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를 통해서 온도가 낮은지 높은지, 즉 차가운 플룸인지 뜨거운 플룸인지 묻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꼭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내용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죠. 바로 동아프리카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이걸 바로 토모그래피라고 하는데, 보면 P파의 속도 편차라고 나와 있고, 이제 속도가 느릴수록 마이너스 값 느릴수록 어둡죠. 따라서 이 어두운 지역은 지진파 속도가 P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뜨거운 플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룸의 생성 원인 잠깐 볼게요. 이제 차가운 플룸은 왜 생기냐? 자, 플룸 구조론이라는 건 이전 교육과정에는 없었고 지금 교육과정에 추가됐다는 얘기는 즉 가장 최신 이론이에요. 따라서 명확한 증거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런 이론이 있구나, 왜 이게 나왔지? 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라고 이해해두고 그냥 여기엔 차가운 플룸이 있다, 여기엔 뜨거운 플룸이 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왜 하필 여기에 뜨거운 플룸이 있을까? 왜 하필 여기에 차가운 플룸이 있을까?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려면 공통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거나 문제집, 즉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요소들만, 마치 여기 현재 아시아 대륙의 아래에서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고 있다. 아시아 대륙 아래에는 차가운 플룸이 있다. 이거만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뜨거운 플룸은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대륙 아래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라는 거 알아야 되고, 생성 원인 각각 경계에서 섭입한 판이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요? 차가우니까. 그 다음 뜨거운 플룸은 차가운 플룸이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까지 가요. 그럼 여기는 뜨거워지기 때문에 다시 상승합니다. 그냥 이런 원리로 생성된다. 그리고 각각이 차가운 플룸은 아시아 대륙 아래, 뜨거운 플룸은 남태평양 아프리카 대륙 아래에 있다 라고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플룸과 지각 변동, 열점, 초대륙의 분리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알면 되고, 하와이 열점과 판해 운동, 이 내용은 학교 탐구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하고 기출문제로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 자, 마그마의 종류, SiO2 함량과 온도, 점성 꼭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점성까지는 잘 이해하는데 이 온도를 자주 헷갈려요. 이 점성과 온도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카레를 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냄비에다가, 냄비가 있어요. 냄비에 이렇게 카레를 끓였어요. 카레를 끓였는데 뭐 카레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점심에 끓였는데 저녁에도 먹으려고 카레로 갔어요. 그러면은 카레가 굳었겠죠? 그쵸? 카레가 왜 굳었죠? 식었으니까. 그러면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면 카레는 굳어 있어요. 그럼 즉 카레의 점성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점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카레를 다시 끓입니다. 저녁 때 먹기 위해서 카레를 다시 끓여요. 그러면은 이게 카레가 끓으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있던 카레가 액체로 변하게 되죠. 즉 점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와 점성과의 관계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온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막 현무암질은 점성이 낮고 유무암질은 점성이 크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점성은 알 수 있는데 온도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온도를 어떻게 매칭하느냐, 점성에 따라서 온도가 그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를 매칭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내용,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 이 내용은 지구과학 2에 있었던 내용이고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단골 문제였어요. 이게 지구과학 1으로 내려왔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뭐 화성암의 분류, 화산암 지형, 심성암 지형,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원래 기출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학습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까 말했듯이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에 의해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나왔죠.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P가 됩니다. 왜냐하면 P 쪽에 섭입하는 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Q 쪽에 해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다. 됐습니다. 기억, 평균 밀도는 해양판이 멘틀보다 작다. 해양판이 멘틀보다 작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겁니다.
해양판이 멘틀보다 밀도가 크면 해양판이 멘틀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P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긴 힘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디귿, Q는 해령의 사면 경사가 급할수록 강할 것이다. 자, 중력에 의해 해령에서 판을 밀어낸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면 경사가 급할수록 이 힘은 강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 나왔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새로 학습한 내용이겠죠. 이전 기초에는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표현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중력에 의해 해력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은 사면 경사가 급할수록 강하겠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면 이건 지구과학 1에서도 지구과학 2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 형식이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푸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기출문제 풀듯이 접근하면 안 돼요. 새로운 내용이 나왔으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간단하니까 빠르게 가죠.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가 화산암체 연령, 즉 판이 어떻게 움직였고 뭐가 먼저 나왔고 그 얘기입니다. 보면 가장 나이 어린 걸 찾으세요. 여기 0.8이라고 써있는 C쪽에 있는 게 제일 연령이 어리죠. 즉 C쪽 아래쪽에 이렇게 열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점에서 마그마가 상승해서 화산암체를 만들었을 거고, 그 화산암체 예전에 맨 처음 만들었었던 화산암체 어딨죠?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이 어떻게 이동한 거죠? 판은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만 현재 A가 이런 남서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봅시다. A, B, C 중 열점과의 수평 거리는 A가 가장 멀겠죠. 당연히. 최근 1250만 년 동안 이 대륙판은 B에서 C로 이동하였다. 대륙판은 C에서 B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산암체들을 따라 지진대가 발생한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산암체를 따라 지진대가 발달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판의 경계부 얘기입니다. 판의 경계. 태평양, 불의 고리, 혹은 환조산대? 이런 환지진대, 그런 표현들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는 열점, 대륙판에 위치한 열점이라 했잖아요. 즉 판의 내부라는 거예요. 판의 내부이기 때문에 지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열점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 화산암체가 있네? 그럼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을까를 조사해보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이런 화산이랑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만 발생했던 게 아닌가?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풀룸 구조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역사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이해해야 선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판의 경계와 진원 깊이 300km 이상의 지진의 진앙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진원 깊이 300km 이상, 다른 말로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신발 지진은 어디서 나타나냐? 수려면 경계에서 나타납니다. 수려면 경계 중에서도 서비평 경계에서 나타나죠. 수려면 경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비평 경계와 충돌형 경계로 나눌 수 있죠. 충돌형 경계는 대륙이에요. 서비평은 해양이 들어가기만 하면 서비평이에요. 해양 대륙도 서비평이고 해양도 서비평 경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은 수려면 경계 중에서도 서비평 경계입니다. 따라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서비평 경계, 얘가 바로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됩니다. 그러면 A, B, C 지역에서 A랑 C 쪽에 지금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A, C가 되겠죠.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해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보면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이 대륙을 보면 지금 남아메리카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태평양 쪽,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문제를 계속 읽다가 문제를 정말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 바로 체크해 둬야겠죠? 문제 볼게요. 기억 A는 암사권이다. 지각 멘트를 읽고 밑에 여기 연하권 써 있어요. 그럼 연하권 위에 이게 뭐죠? 암사권이겠죠? 맞다. P단층은 정단층이다. 자, P단층은 정단층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정단층과 역단층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정단층과 역단층. 정단층과 역단층이 무엇이 있냐? 어디 빈칸이 있을까요? 빈칸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정단층과 역단층. 여기다가 좀 확대해서 여기다가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단층과 역단층. 정단층이라는 거는 보세요. 정단층. 발을 정자입니다. 그 다음 역단층이 있어요. 정단층은 바른 단층. 그러니까 단층에서도 바르다. 역단층은 역으로 단층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지층이 있다고 쳐봅시다. 지층이 뭐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상반이 되고 이게 하반이 되겠죠. 그 지층에서 위에가 크면 위에가 길면 상반, 아래가 길면 하반입니다. 상반이고 하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층이 지금 단층이 이렇게 났을 때 실제로는 뭐 힘이 주어져야 단층이 되겠지만 단층이 이렇게 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얘를 끊어지게 하려면 얘를 밀어야 될까요? 잡아당겨야 될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종이를 잡고 있어요. 종이를 끊게 하려면 당연히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잡아당기는 것이 바로 정단층이에요. 자, 역단층은 뭐냐면 역단층은 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단층은 단층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없어야겠죠?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을 때 자, 원래 이렇게 네모가 있었는데 이렇게 밀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무차를 가지고 실험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먼저 휘게 됩니다. 그림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 하죠? 휘는 걸? 습곡이라고 합니다. 습곡이 일어난 다음에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팍 끊어지게 돼요. 이걸 바로 역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 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밀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밀었잖아요. 그런데 정단층은 잡아당기게 되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잡아당겼으니까. 이해되죠? 이거는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머리로 안 되면 직접 자기가 종이를 잘라봐서 밀어보고 당겨보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정단층과 역단층이에요. 이때 작용하는 힘을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고 서로 미는 힘을 횡, 압력이라고 합니다. 횡 이제 가로 횡자 써가지고 가로로 미는 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P단층은 정단층이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해령은 잡아당긴 힘이기 때문에 장력이 작용하고 당연히 정단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림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P단층 한번 보겠습니다. P단층 보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P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이걸 확대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가 긴 여기가 상반이고 아래가 긴 이 오른쪽이 하반입니다. 그럼 지금 상반이 내려가고 있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P 옆에 화살표로 아주 친절하게 그려져 있죠? 상반이 내려가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고서도 이건 정단층이다 라고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부에서는 차가운 풀룸이
하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차가운 플룸, 따뜻한 플룸은 뜨거운 플룸은 위치를 알아줘야 된다 했는데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부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열곡대에서 서로 옆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멘틀 대류의 상승보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5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지구 내부의 온도는 A, B, C 순이다. 자, A, B, C 서로 깊이가 같습니다. 깊이가 같은데 온도가 다르냐고 묻는 거예요. 다르니까 문제를 냈겠죠. 하나는 플룸. 이제 여기 플룸 써 있고 여기도 이제 여기도 사실 플룸이죠. 이게 뜨거운 플룸. 이게 차가운 플룸.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온도는 A, B, C 순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화산섬 하부에서는 압력 증가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마 생성 원리 아까 말씀드렸죠. 열점에서 왜 생성되니? 해령에서 왜 생성되니? 이거 계속 물어본다 했습니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이유는 뜨거운 플룸이 점점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물이 있어요. 물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압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물에서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얕은 물로 갈수록 수압은 낮아지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구 내부에서도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증가하고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압력 증가가 아니라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여 생성된다. 자, 뜨거운 플룸 여기서 생성되는 거죠. 여기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아니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될 겁니다. 이게 멘틀이 되겠죠. 정답은 따라서 1번입니다. 자, 6번. 화강암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깊이가 깊을수록 기압과 니은의 용융 온도차가 커진다. 기압과 니은은 지금 용융 온도예요. 그럼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압과 니은의 용융 온도 차이는 커지게 되죠. 맞습니다. 15km 깊이에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화강암에 물을 공급하면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 자, 그림이 좀 별론데 점선이 아주 헷갈립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뭐가 물을 포함한 거고 뭐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건지. 이게 포함한 거 아니죠? 시력 테스트입니다. 시력 테스트. 자, 15km 깊이에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화강암에 물을 공급하면 용융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림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디귿 A 과정으로 해령 하부에서의 마그마 생성 과정. 아까 말했습니다. 해령 하부, 열점 하부 마찬가지로 마그마 생성 과정은 압력 감소입니다. 그런데 A 과정은 온도 증가죠. A 보면은 화살표가 압력은 그대로 깊이 혹은 압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온도가 깊이 압력은 그대로 온도는 증가.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ABC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한다. 자, A는 판의 경계가 아닙니다. 판의 한 가운데, 판의 내부에 있죠. 여기 뭐죠? 열점입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맞나요? 맞죠? B는 판의 경계 부분에 위치한다. 맞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페루 해구가 있으며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C 하부에서는 섭입하는 해양판에서 공급된 물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무슨 말이죠? 지금 C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다 이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바다 이름은 대서양이에요. 그러면 C는 뭐죠? 대서양 중앙해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해령이에요. 섭입하는 해양판 같은 거 없습니다. 따라 정답은 3번이에요. 자, 8번. 빠르게 갑시다. SiO2 함량에 따라 마그마의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SiO2가 많은 마그마를 우리는 유무암질 마그마, SiO2가 적은 거를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합니다. 중간에 있는 건 안산암질이 되겠죠. 기억 A는 유무암질, 땡. 평균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 자, 아까 말했습니다. 온도 하면은 흠칫흠칫하게 된다 했죠. 자, 점성부터 생각해 봅시다. 점성을 생각해 봅시다. 현무암질 점성이 낮고 유무암질이 높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반대가 되겠죠. 아까 카레 끓이는 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평균 온도는 B가 C보다 높네요. C가 지표면 부근에서 굳어지면 현무암이 된다. 아니 유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지면 현무암이 어떻게 됩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야 현무암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입니다. 그리고 유무암질 마그마가 지표면 부근에서 굳어지면 유무암이 되겠죠. 왜 그런 유무암질이란 말이 붙었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판의 구조와 화성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ABC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지구과학 2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단골 문제입니다. A 하부에서는 압력 증가 그만하라 그랬죠. 압력 감소입니다. 몇 번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지는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선지만 나와요. 맨날.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니은 분출하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A가 C보다 적다. 아니 무슨 말이냐? A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쵸? 현무암질이에요. C는 뭐예요? C는 안산암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B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죠. 따라서 대륙판을 녹이게 됩니다. 이때 유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대륙판이 녹았으니까. 대륙판은 성분이 화강암이잖아요. 화강암은 SiO2가 높잖아요. 따라서 유무암질 마그마 형성이 되고 둘이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돼요. 따라서 SiO2 함량은 C가 더 A보다 큽니다. 니은이 맞겠죠. 디귿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이게 맞습니다. 이제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대륙판에서 대륙판을 따뜻하게 녹여버려서 유무암질 마그마로 만들고 둘이 섞여서 최종적으로 C에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아, 이거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압력이 감소한 거니까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10번 같은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예시로. 정말 거저주는 문제죠. 결정의 크기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인가? 자, 우리가 현무암, 반려암, 유무암. 반려암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현무암, 유무암. 이게 다 화산암입니다. 이게 왜 화산암이냐면, 땡땡 암질 마그마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즉 마그마가 분출해야 돼요. 마그마 분출해야만 땡땡 암질 마그마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유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다 화산암이에요. 그럼 반려암은? 화산암이 아니라는 거겠죠. 얘가 바로 심성암입니다.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는 반려암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식었냐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달라지죠. 자, 밝은색을 띠느냐? 밝은색 띠는 유무암, 아닌 현무암. 끝났죠? A는 반려암이다. 맞아요. B와 C 모두 세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 결정의 크기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가? 식별할 수 없는가라는 말이 즉 세립질 조직, 유리질 조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디귿 C의 화학 조성은 B보다 A에 가깝다. 화학 조성이 지금 다르니까 색이 다르잖아요. 반려암은 화학 조성이 현무암과 유사합니다. B보다 A에 가깝다. 맞죠? 정답은 10번에는 5번이 될 겁니다. 자, 반려암은 이제 어떤 거냐면 심성암. 그러니까 화강암이랑 비슷하게 밑에서 생성되었지만 SiO2가 낮아서 어두운 색을 띠는 암석입니다. 11번 화강암과 현무암이 함께 산출되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두우면 현무암, 밝으면 화강암. 끝났습니다. A는 현무암이다. 맞죠? A와 B 모두 심성암이 아니죠. 결정의 크기는 B가 더 큽니다. 1번 12번 북한산 인수봉과 제주도. 자, 이 심성암, 화산암, 뭐 아름다운 한반도,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하는 파트에서 많이 나왔던 이 화성암 비교 문제인데, 자, 북한산, 제주도 꼭 외워두세요. 이런 북한산 있죠. 무조건 화강암입니다. 제주도 있죠. 무조건 현무암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안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림이 안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림은 보통 줘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정확히 이게 무슨 돌이고 무슨 돌이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북한산과 제주도.
자,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은 화강암은 세립질 조직 아닙니다. 나의 주요 구성 암석에선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맞습니다. 현무암, 유문암, 즉 화산암은 무조건 주상절리예요. 무조건. 가와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모두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졌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틀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즉 화성암이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마그마가 분출하여 만들어졌다. 이거는 화산암입니다. 그쵸? 자, 뭐가 차이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심성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이 있을 때 굳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화산암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찌됐던 간에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기출 선지에 다른 선지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졌다? 이거를 마그마가 분출로 그냥 순간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풀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그마가 굳어져 만들어진 화성암이 맞아요. 오히려 쉬운 문제인데 혹시 좀 어렵게 생각해서 문제를 틀릴 수가 있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3점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어느 판의 경계에서 판 구조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 단계에서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 분출한다. 보시면 지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서 여기서 현무암질 생기고 여기서 요문암질 녹아서 즉 나오는 건 안산암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 맞죠? 가와 나의 단계 모두 판의 수렴한 경계가 발달한다. 자, 나 한번 봅시다. 나가 어떤 걸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지금 부딪히고 있죠. 즉 충돌형 경계입니다. 충돌형 경계도 마찬가지로 판의 수렴한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디귿. 판의 경계의 남쪽 대륙판의 이동 속도는 가단계가 나단계보다 빠를 것이다. 자, 지금 남쪽 대륙판, 지금 남북이 위치가 나와 있죠. 즉 왼쪽 거 말하는 거예요. 얘 이동 속도는 가단계가 나단계보다 빠를 것이다.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대륙판이 해양판 밑으로 쓱 들어가겠죠. 아니죠. 지금 보면 여기 앞쪽은 해양판이네요. 해양판이 있고 뒤쪽 대륙판이 있는 건데 즉 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제 만난 거죠. 이 해양판이 들어가게 되면 대륙판도 따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 이 그림에서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그냥 부딪히기만 해요. 따라서 남쪽 대륙판의 이동 속도는 베니어프대가 존재하는 즉 앞쪽에 해양판이 있는 가 단계가 나 단계보다 빠르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해양판이 서입하는 해양판이 대륙판을 같이 잡아당기게 되겠죠. 자, 2번. 그림은 전 세계의 열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모든 열점은 판의 경계에 분포하고 있다. 아닙니다. 그쵸? 이게 또 역으로 이럴 수 있어요. 모든 열점은 판의 내부에 분포한다. 이것도 틀립니다. 왜? 잘 보면 판의 경계에 있는 열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보면 대충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은 잘못된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열점은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라고 쓰면 맞는 말이죠. 모든을 빼면. 그리고 열점은 판의 내부에 분포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로 만들려면 모든을 붙이면 웬만하면 틀립니다. 100%는 있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알겠죠? A 열점 아래에는 뜨거운 플룸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해서 지금 화산섬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디귿. B 열점은 판의 발산형 경계에 위치한다.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B 위치가 여기에요. 아까 말했죠, 여기. 대서양이라고. 판의 경계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판의 경계가 즉 바로 해령이죠.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따라서 B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맞고 정답 5번이 될 겁니다. 자, 3번. 나스카판과 주변판의 경계 및 열점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의 분포. 자, 이런 문제 좀 중요합니다. 이런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과학 문제인가 수학 문제인가 공간 감각 문제인가 싶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이 볼게요. 지금 열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화산섬이 열점이 이렇게 있고 화산섬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여기 화산섬과 해산 맞아요?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생긴 게 뭐죠? 요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여기 열점 위에 있는 게 제일 나중에 생긴 거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열점이 있었습니다. 열점이 있고 여기 땅이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다시 이거 보시면 어, 이제 열점에서 이렇게 생성이 됐겠죠. 얘가 어떻게 이동해야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두 개입니다. 열점에서부터 이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었겠죠. 근데 첫 번째는 봐요. 1번 방향이고 2번 방향은 약간 요 방향이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가장 헷갈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생성되고 옆으로 간 다음에 막판에 올라갔는지, 처음에 올라가고 뒤로 갔을 때 옆으로 길게 갔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만약에 오른쪽으로 길게 이동했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자, 이게 파란색이라 하고 이걸 빨간색이라 해봅시다.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다시 볼게요. 1번을 이 움직임이라 하고 2번을 이 움직임이라 해볼게요. 그럼 열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1번부터 있었으면 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도착 지역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이동한 거고 2번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동은 열점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1번이 먼저면 이 처음 생성된 쪽에서 역순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번, 2번 즉 이렇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지금 1번 보기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보기를 다 지어보면 사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2번이 왜 나오는지 다시 볼게요. 그러면 2번, 1번 순으로 이동을 한다면 자, 2번, 1번 순으로 이동을 한다면 2번, 1번 순이 바로 그림 좀 이상하네요. 2번, 1번 순이 2번, 1번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1번으로 이동을 해야만 즉 2번, 1번 2번, 1번이 이거죠. 처음 이렇게 A, B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이 그림 나스카판에서 나타나는 이 화사솜과 해산의 분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답이 그래서 문제가 정답이 2번이에요. 2번.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1번으로 갑니다. 왜냐면 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이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으로 가게 되는데 정답이 2번이라는 거예요. 왜 2번인지 이해가 되시죠? 열점에서 먼 게 먼저 생성된 겁니다. 따라서 이동 순서가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는 거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용용곡선 기역과 니은은 물을 포함한 현무암, 하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입니다. 이 문제 많이 봐서 물을 포함하면 무조건 용용곡선이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집니다. 물 X예요. 기억, 맞죠?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풀 수 없는 거죠. 니은 80km 깊이에서 두 현무암 모두 용용된다. 80km 깊이에서는 지하 온도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물을 포함할 때는 용용되겠지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용용이 안 됩니다. 니은 땡.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증가율은 0에서 50km 구간이 50에서 100km 구간보다 작다. 자, 이 문제 좀 잘 못하는데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증가율 잘 읽어야 돼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증가율. 자, 깊이가 50km예요. 100km 여기에요. 그럼 온도가 50km까지 0에서
약 500도가 된 겁니다. 다음 50에서 100km까지는 이 몇 도일까요? 1000도는 아닌 것 같아요. 800도라고 해볼게요. 500도에서 800도가 된 겁니다. 자, 맞나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증가율은 50km 동안 500도 이동했으면 km당 10도 증가한 겁니다. 다음 50에서 100km 구간이면 여기서는 km당 6도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6도, km당 6도. 따라서 지금 틀렸죠. 정답은 이제 이거 틀렸죠. 니은 틀렸으니까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구간 낚시가 있어요. 뭐뭐 증가율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x분의 y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 50에서 100km 구간을 살짝 조작해서 뭐 120km, 125km 이렇게 문제를 줬다면 정확히 분수꼴로 나타내서 증가율을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온도가 이때 진짜 더 증가했네 라고 해서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1강에서 다뤘기 때문에 1강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지하 온도 분포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 판의 경계. 자, P에서 Q 과정에 의해 마그마 생성되는 과정을 찾아라. 장소를 찾아라. P에서 Q. 뭐죠? 이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압력 감소예요. 어떤 지역이 있죠? 해령, 열점. 이런 지역이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자, 수렴의 경계, 땡, 땡. 여기도 수렴형, 땡. C랑 E. C랑 E 이게 뭐가 다르지? 잘 보세요. 발산형 경계가 있고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령이거든요. 이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죠. 따라서 C는 발산형 경계가 맞아요. 근데 E는 해령은 요게 해령이고 지금 여기가 해령이잖아요. 근데 해령 사이에 지금 보존형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E도 아니고 정답은 C 3번이 됩니다. 자, 6번 하와이 킬리 우에아 화산. 이거 보자마자 바로 열점 떠올라야 돼요. 열점 마찬가지로 써있죠. 딱 열점 딱 써있습니다. 자, 킬라우에아 화산 판의 발산을 관계 땡입니다. 왜? 열점이잖아요. 밑에 써있다 열점이라고 땡입니다. 마그마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현무암질 마그마 맞습니다. 자, 디귿은 물의 공급으로 멘틀의 영용 온도 아닙니다. 열점에서 왜 생긴다고요? 자꾸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압력 감소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따라서 이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마그마 생성입니다. 여기서 현무암질, 대륙판 녹아서 유문암질, 결국 분출되는 거는 안산암질.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순서가 현무암, 유문암, 안산암. 정답은 7번에 2번이 되겠죠. 이런 거 3점 문제로 나타났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서로 다른 종류의 심상함이 나타나는 어느 노드를 찍은 것이다. A와 B 하나는 포회감이다. 자, 이 포회감이라는 거 뒤에도 나오겠지만 포회감은 원래 있었는데 포획 당한 거예요. 포획감. 포획 당한 암입니다. 포획이 당하려면 먼저 있어야 포획이 되죠. 나중에 생겨서 어떻게 포획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포획감은 B죠. 포획 당했잖아요. 따라서 먼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생성 시기는 A가 B보다 늦다. B가 먼저니까 맞죠. SiO2 함량은 많으면 밝아요. A가 B보다 많다. A가 B보다 밝다. 맞죠? A와 B 모두 조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심성암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입자가 보이죠? 입자가 보이면 조립질 조직이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네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힘을 내시고. 자, 영희가 우리나라 어느 석탑의 건축에 사용된 화성암을 관찰해 얻은 결과이다. 광물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바로 쓰세요. 조립질. 풍화에 의한 훼손. 그렇구나. 주요 구성 광물. 자, 이 주요 구성 광물로 우리가 암석을 알면 좋겠지만 뭐 이런 장석, 석영, 사장석 이런 거는 무색 광물. 즉 밝아요. 색도 밑에 화백 나와 있죠. 밝습니다. 즉 조립질의 밝은 거,
화강암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 심성암이다. 맞죠? 표면의 기공이 발달한다. 틀렸죠? 표면의 기공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심성암일 수가 없어요. 현무암에서 이 표면 기공이 아주 잘 보이죠? SiO2 함량은 52%보다 적다. 틀렸죠? SiO2가 많으니까 이런 밝은 색을 띠겠죠? 자, 10번. 화성암 A와 B를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스케치한 것이고 화성암 A와 B의 SiO2 함량. 이 평광현미경이 사실 지구과학2 내용인데 지금 문제를 억지로 끼워놨어요. 우리가 내용을 대충 아니까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A와 B, SiO2 함량. 그렇대요. 지금 보시면 A 어둡죠. 따라서 SiO2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B는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따라서 SiO2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자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지금 요만큼이 2mm인데 입자 크기가 아주 작죠. 근데 B는 입자 하나가 이게 하나하나 입자예요.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화강암, 얘는 현무암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은 화성암 A가 아닙니다. 왜냐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은 거죠. B보다 얕은 것 맞죠? B보다 밝은 색 틀렸죠. 아니 이거 눈이 있으면 뭐가 밝은지 볼 수 있잖아요. A가 어두워요. 정답 2번입니다. 11번. 자, 설악산의 울산바위. 자, 이런 설악산, 북한산,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단단한 산들 있죠. 이런 것들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그 산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화강암이에요. 백두산, 한라산 빼면 사실 무등산도 있는데 대부분이 화강암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고 지금 봤잖아요. 설악산의 울산바위 화강암이구나 알아두면 되고 수능 때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모든 산이 이렇게 무슨 암으로 되었는지 외우겠어요. 기출문제 풀고 수능 특강 풀었을 때 자주 나오는 산들은 꼭 파악을 해두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울산바위는 뭐 어쩌고저쩌고 판상전리를 따라 풍화작용 화성암지 지형 그렇구나. 기억은 지표의 풍화 침식으로 융기하여 지표에 노출된 것이다. 자, 심성암이죠. 화강암은. 그러면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지표 내부 깊은 곳에서 생성이 된 건데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죠? 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왜 올라온 거죠? 이 산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그마가 밑에 생성되었었는데 그 마그마 위쪽 그러니까 지표 쪽에서 많이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따라서 위에서 누르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융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지표에 노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성암의 특징이에요. 심성암이면 기억 말이 다 맞습니다. 니은은 화산의 분화구 부근에서 마그마가 냉각되어 뭔 말이에요? 틀렸죠? 분화구 부근에서 마그마가 냉각되었다는 것은 분출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거예요. 디귿은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고 부피가 급격히 수축하여 땡입니다. 정답 1번 되고 지금 이 설명은 주상절리의 설명이죠. 디귿은 판상절리잖아요. 판상절리는 왜 생기냐면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마그마가 안에서 굳어졌어요. 굳어져서 마그마가 아니라 이제 심성암체라고 화강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압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풍화 침식으로 인해서 여기가 깎입니다. 쓱 나가요. 쓱 나가게 돼서 화강암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어디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화강암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화강암 지금 산 위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보면 화강암 내부 여기 보면은 화강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양옆에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게 되면 화강암도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해야만 버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강암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압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사실상 지표에 노출되게 되면 압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화강암이 밖으로 나가려는 힘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어우, 잘 지어볼게요. 이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화강암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강해져서 화강암이 결국에는 이게 더 강해지기 때문에 화강암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판상전리예요. 따라서 위에서 보통 위라고 표현하죠. 화강암을 누르던 압력이 감소하게 되어서 밑에서 누른다기보다 위쪽에서 누른다고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누르던 힘이 줄어들었다.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화강암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 누르던 힘이 있어서 같이 주고 있었는데 화강암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힘이 줄어들어서 이 밖으로 내뺐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쪼개진다. 이것이 바로 판상전리다.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판상전리고 왜 나타나는지, 어디서 나타나는지 전리는 그렇게 꼭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 이거 틀렸고 맞았다 했죠. 정답은 1번. 자, 1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독도에 대한 설명이다. 뭐라 써 있어요. 그렇구나. 독도도 화산섬입니다. 알아두세요. 독도도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라는 것. 생성 시기는 460만 년 전. 신생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뒤쪽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오면 문제가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그냥 이 문제 자체 나오네요. 기억. 독도는 신생대에 형성되었다. 맞죠? 독도를 구성하는 주요 암석은 반려암이다. 아니, 화산섬이래잖아요. 반려암일 수가 없죠. 디귿. 평균 수심은 독도를 기준으로 동쪽 해역이 서쪽 해역보다 얕다. 자, 이거는 동서남북 볼 수 있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주면 무조건 방이 나옵니다. 지금 그냥 기본 방이죠. 오른쪽이 동쪽인. 그러면 독도를 기준으로 동쪽 해역. 독도 여기 있어요. 동쪽 해역. 여기랑 서쪽 해역. 여기랑 수심이 어디가 깊어요? 서쪽이 깊네요. 2000m 써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동쪽에 2000m 없잖아요. 그쵸? 그럼 틀렸죠? 이게 맞죠? 동쪽 해역이 서쪽 해역보다 얕다. 서쪽 해역이 깊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그냥 그림 보고 푸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평소에 독도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지금 우리는 지구과학 문제를 푸는 거지 독도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구과학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해석 문제.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게 어떤 자료여도 풀 수 있는가? 그 자료를 정확히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차근차근 문제를 파악하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강 이걸로 끝이고 2강에서 중요한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새로 추가된 내용들 좀 잘 익숙하게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3강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